오늘은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넘어가는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궁금할 게 많을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다 중학생하고 고등학생인지 달라지는 점이 무엇일까요? 일단 긴장감이 확 늘어난다. 초기에는 적어도. 왜냐면은 그렇죠. 대입이랑 네. 직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내신 시험이나 모의고사 같은 게 네. 시험이 뭔가 좀 더 아이들 입장에서는 살갗으로 와닿는 네네. 이런 환경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들 불안해하시고 뭔가 지금까지 잘해왔던 분들조차도 이거 갑자기 따르게 해야겠다. 네. 이런 생각을 들게 만드는 분위기가 있어요. 이제 고등학생이 되니까 네, 뭔가를 바꿔야겠다. 네, 그래, 바꿔야만 한다. 네, 네, 이런 얘기를 주변에서 하고 네, 이런 얘기를 이용하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 그냥 들기도 하고 네. 그래서 많이 불안들 하시죠. 네. 그런 상황이죠. 강박관념이 좀 있어요, 실은. 네. 네, 네. 뭔가 다르게 안 하면은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강박적인 네. 분위기가 잡혀 있는 때가 바로 지금이다. 네. 네, 그래서 이 원론적인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자면은 네, 공부라는 것은 불안해하는 순간 안 돼요. 어떤 거냐면은 네, 유전학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네. 사람이 언제 불안해하냐? 어떤 위기 상황이 있을 때 불안해한다고 하거든요. 불안해하면은 위험이 있다는 신호예요. 몸이 보내는. 그러니까 몸이 불안해한다 하면은 머리도 위험이 있을 거라는 것을 예상하고 몸이 움직이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생각하는 부분. 전두엽이나 전두엽의 네. 이 사고력의 이 부분에서 피가 쫙 빨려나가죠. 어디로 가냐? 근육으로 가요. 빨리 도망가야 되고 아니면 싸워야 되니까. 불안한 상태는 그런 상황이 우리가 과거에 인류가 샀을 때가 그랬으니까. 그러면은 아이들이 공부가 안 되죠. 마음이 편안해야지 그때 전두엽에 피가 많이 들어가고 사고가 자유롭게 일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안함을 많이 가진 학생들이 공부가 어렵고요. 제가 보면은 공부를 좀 잘한다, 능력에 비해서 특히 잘한다 이런 네. 학생들은 이 불안감이 별로 없고 불안감을 잘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불안한 감정이 많이 있을 텐데 지금 말씀드리는 여러 사항을 듣고 좀 불안감을 좀 잠재하고 공부에 도움이 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불안하지 않았던 분들도 일부러 불안한 거 찾아다니는 것 같아요. 불안한 게 나올 때까지 어디 뭐 설명회 가시잖아요. 이거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첫 번째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불안해하지 말자. 네. 불안해봤자 크게 바뀌는 게 사실 없습니다. 네.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정영어학원에서 실제로 학생들에게 어떤 교육을 해주고 있냐, 네. 이거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파트별로 말씀을 드리죠. 어휘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지요? 저희는 반복을 우선하는 교육이죠. 그래서 이론상으로 봐도 한번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나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기억력이 확 떨어지죠. 그 에빙하우스의 forgetting curve라고 하는 건데 이것이 이제 100년 이상 된 이론인데 여태까지 다 진실로 증명이 되고 동서양을 막론하고 실험을 해봤을 때는 다 진실로 판명이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빨리 망각하는 사람들의 뇌의 구조를 어떻게 보완하냐, 우리는 이 상태에서 어떻게 공부를 하냐, 반복이 답이다. 그렇죠. 이것은 여러 번 증명이 됐거든요. 네네. 그래서 한번 어휘를 공부한다고 반복 없이 지나가면 안 되고요. 네. 어휘 공부 자체에 반복이 들어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등학생 같은 경우 단어가 한 번에 외우는 단어가 50단어라고 하면 이것을 한 번에 6개씩 봐야죠. 그런데 6개를 새로운 것을 공부하면 낭비죠. 그러니까 5번을 반복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만 새거 보고 5개는 반복해서 5번 반복할 쯤에는 자동으로 거의 쓸 수 있도록 이 머리에 이제 박혀 있는 거죠. 이렇게 박혀 있을 때에만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 즉 수능을 봤을 때 머릿속에 반이라도
혹은 3분의 1이라도 남아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한 번 보고 지나가면 3년 후에는 기억력에 남아있을 리가 없어요. 없어요. 네네. 그래서 이 부분이 효과적으로 공부하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네. 물론 학생들은 네. 힘들어하죠. 그렇죠. 이것을 굉장히 힘들어해요. 좋아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어떤 학생들 매일매일 성실하게 하면 6개 단어 중에 4개 단어 정도는 거의 자동으로 쓰게 돼요. 맞아요. 이미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단어장을 한 번만 봐도 싹 기억할 수 있고 준비 과정이 굉장히 단순해지니까. 하지만 일정하게 공부하지 않는 학생들은 굉장히 힘들어하죠. 네. 그래서 일정하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요인이 됩니다. 이게. 네네. 그게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끔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는 거죠. 그렇죠. 선생님이 뭐 그렇게 해라 마라 이게 안 먹혀요. 인간이란 특성 자체가 그냥 말로 하면 안 되거든요. 시스템을 가지고 해야지. 어디 특히 아이들을 뭐 내가 명령을 내린다고 그게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올바른 교육이 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우리 학원의 장점이다. 네. 어휘, 반복이 가능하다. 이거는 어떻게 들으실 때는 좀 단순하다고 느낄 수가 있는데 이 구현이 실은 엄청 힘들어요. 아, 쉽지 않아요. 이게 구현이 힘들기 때문에 거의 모든 학원에서는 포기를 하고 효과가 좋다는 걸 알지만 포기하고 가는 부분인데 우리는 포기 안 하고 이걸 한다. 네. 네. 일단 단어 시험이 많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너무 어렵고요. 이 채점하는 데만도 인력이 엄청나게 투입이 되죠. 네. 예, 예. 그렇죠. 그리고 또 시험을 보면은 또 시험이 통과가 안 될 때가 많잖아요. 네. 그러면은 또 엑스트라로 시간 내서 아이 불러야 되고 아니면 수업 끝나고 나서 선생님이나 아니면 조교 선생님들 써가지고 다 관리해야 되는데 이것이 인력 투자 그리고 관심을 많이 쏟아야 되는 네.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특별히 단어를 할 때 아이들한테 항상 피드백 형식으로 줄 때가 많아요. 그래서 구두로라도 한번 보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점수가 좀 떨어진다고 하면 같이 붙여놓고 1, 2분이라도 얘기를 해줘야지 그나마 아이들이 용기를 얻고 이제 공부를 맞아요. 합니다. 네, 그래서 두 가지죠. 반복 그리고 반복을 완성할 수 있는 이 피드백 요것이 이제 어휘 시스템의 완성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이것이 바로 가장 현실적인 어휘 공부 방법이겠죠?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고등학교 학습의 꽃, 독해 이거 어떻게 우리는 공부하죠? 독해는 스스로 해야 돼요. 네. 이건 어떻게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독해는 스스로 해야 돼요. 학원에서도 스스로 해야 되고요. 학원이 아닐 때도 스스로 해야 되고 만약에 어떤 학원 그 시스템이나 어떤 교육 시스템에서 문제 풀이를 학생이 하지 않고 선생님이나 타인이 한다. 이 시스템은 안 되는 거예요. 이 시간 낭비죠. 왜냐면은 수능을 봐요? 내신을 봐요? 모의고사를 봐요? 학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종이가 있고요. 이런 종이가 있고 종이에 써져 있는 글을 읽은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문제를 읽고요. 보기를 읽은 다음에 그 세 가지를 조합해서 정답을 찾거나 주관식인 경우는 작문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도 하나도 누가 사람이 나서서 설명해 주는 부분은 없습니다. 만약에 어떤 학생이 정말로 수업을 잘 듣는 학생이다. 선생님이 설명하는 것을 잘 알아듣는 학생이다. 이 학생이 성적이 잘 나올 가능성이 꼭 높냐? 그렇지 않아요. 저는 많이 봤어요. 수업 태도가 좋고요.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을 이렇게 잘 듣는 것처럼 보이는 학생들 중에 성적, 점수가 아주 기대 밖으로 낮게 나온 학생들이 많아요. 이 어느 정도 설명을 해주네요. 네. 이 학생들이 자기가 듣고만 있을 때는 막 설명에 빠져들어서 들었는데 너무 다 사리에 딱딱 들어맞네. 네. 했는데 자기가 이제 그거를 다 배제하고 혼자 하려니까 이건 뭐야? 혼자 할 수 있는 거가 별로 없네? 이렇게 되는 게 말씀 듣고 보니까 너무나 당연한 결과네요. 네. 이론적으로 증명된 건 이겁니다. 아이들한테 설명을 해줄 때 일부러 조금씩 틀리게 설명을 해주면 시험 성적은 더 잘 나와요. 이것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여러 번 반복해서 실험된 결과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설명을 아주 잘 하시는 분이다. 이렇다고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오히려 설명이 부족하면 더 점수가 잘 나올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고등학교, 특히 고등학생 같은 네. 경우는 스스로 판단을 해야지 그거를 누가 옆에서 가르쳐 주면은 더 안 좋은 버릇이 계속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설명 위주로 수업이 진행되는 곳에 아이들을, 고등학생들을 독해를 배우기 위해서 보내면 안 돼요. 안 되죠. 오히려 설명은 진짜 하나도 없고 그야말로 아이가 문제를 풀어왔는지 확인하고 아이가 모르는 거 있으면 그 질문해주고 이런 시스템이 좋은 것이죠. 네네. 그런데 뭐 설명이 아예 효용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자, 수능이죠. 고등학교의 모든 교육, 영어 교육 자체가 그런데요. 수능을 바라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신도 수능 지문, 모의고사 지문을 사용하니까요. 대부분의 지문이 모의고사 형태의 지문을 가지고 수능 시험을 봅니다. 따라서 수능을 바라보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수능 같은 경우는 수학 능력 평가로서 영어를 가지고 대학교에 가서 여러 가지 과목을 공부할 수 있느냐를 테스트하잖아요. 그러니까 심리학이라든가 경제, 사회, 과학, 역사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이해할 수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다른 지식과 연계를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은 학생들이 자동으로 그것을 연계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연결해주고 또 어떤 지문이 나오면은 이 지문이 우리 생활과 또는 다른 과목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말해줄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선생님이 해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또 아이들도 또 배우고요. 아, 이렇게 연결을 시켜야 되는구나. 그리고 연결되는 게 중요하구나. 요것을 이제 아이들한테 알려주고 하는 건 설명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렇죠. 절묘한 조화가 되겠네요. 네. 그런 것들을 설명해주고 다른 부분은 학생들이 채워나가는 이런 네. 시스템. 네. 아주 좋습니다. 네. 고등학교 전 리딩을 이제 봤는데 네. 제가 느낀 거는 고등학교가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네. 고등학생이 되면서 아, 문법이 중요하지 않구나 이렇게 느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좀 몰랐던 거는 제가 생각했던 문법은 굉장히 일부분인 거예요. 즉 중학교 때 막 그 어려운 막 용법이라든가 현재 완료의 용법, 투정사 용법 이런 것을 고등학교에 안 하니까 이제 문법은 없어지는구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더 중요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중요한 그 문법 고등학교 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기본적으로 변별력이 있는 부분이 고등학교 시험에서는 이제 대치동 근방에 있어서 내신 시험에 있어서는 독해력이랑 그 영어로 글쓰기 능력 이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근데 글쓰기 능력의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 이 문법에 맞는 글을 쓸 수가 있냐. 네네. 대충 의미 통하는 게 아니라 의미가 정교하고 정돈된 형태로 글을 쓸 수가 있냐. 이게 핵심 역량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럼 이거를 연습을 시켜줘야 되는 게 네. 교육이 해야 될 부분인데 제가 굳이 비교를 드리자면은 대형학원 체제에서는 이게 없어요. 이게 왜 없냐? 이게 거의 엄청나게 많은 인력이 필요로 네네. 하는 거기 때문에 구현이 안 돼요. 안 돼요. 네. 안 되고 이거 말 그대로 이제 어느 정도 인력을 투입을 해서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제한이 되어야 하고 네. 그런 상황에서도 시스템이 잡혀 있어 갖고 이게 무조건 의무적으로 되도록 관찰, 모니터링이 가능한 이게 체제가 구현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우리 시스템이다. 네. 예.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도 아실 거예요. 저 원장 선생님이 직접 가르치면은 좋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럴 경우에 어떻게 우리 학생들을 어떻게 선생님이 가르치는지 그 모니터링을 할 수 있냐. 소위 이제 선생님들 관리를 어떻게 하냐. 네.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 특히 손이 많이 가는 작문이라든가 문법에서 아이들 오류난 거 고쳐주는 이 부분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시스템을 갖춰놨냐, 안 갖춰놨냐, 그리고 부모님이나 우리 원장 선생님이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냐, 요거를 보시면은 상당히 아이가 학원에 왔을 때 어떤 식으로 교육을 받는지를 가늠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죠. 예. 그래서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성적표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복잡하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고요. 맞아요. 예. 또 정교하다 이런 얘기 많이 엄청 들었고, 정교하죠. 또 이해가 좀 안 되는 분도 많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일단은 정도가 들어가 있고요. 점수가 들어가 있고 시간이 들어가 있어요. 네. 항목 중에. 그러니까 이거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제 평균을 내기도 하고 총합을 내기도 하니까 요거를 자세히 보지 않으시면은 한번 한 2, 30분 정도 고민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지 않으시면은 네.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은 요런 것을 보시면은 아, 여기서 이런 기록적인 기록과 통계가 나오기 때문에 딱 보면은 한 달치를 딱 보면은 아, 어떻게 작문이 진행이 되고 어떤 시험이 어떻게 돼서 모니터링이 어떻게 되고 있구나 이것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이거만큼 정직한 게 없어요. 어떤 누구와 말로써 뭐뭐뭐뭐뭐다 우리는 관리가 잘 된다 이것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안 되니까요. 그죠. 고등학교 프로그램도 실은 관리가 되게 중요해요.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예. 사실은. 이게 고등학교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아, 이제 스스로 공부할 준비가 됐어. 그래서 부모님도 약간은 놓으세요. 상당수의 부모님들도 놓으세요. 이건 이제 네가 해야 될 부분이다. 알아서 해라. 나는 그냥 밥만 제때 먹여줄게. 네. 이 정도 역할 이렇게 선을 그으시고 맡기고 이러는데 아니에요. 고등학생도 스스로 학습이 안 되고요. 이거는 실은 성인도 스스로 학습이 안 돼요. 그거는 누구나 마찬가지죠. 네. 나이가 많다고 네. 한 살 더 많아졌다고 안 되던 게 갑자기 스스로 학습이 되냐? 절대 안 그래요. 중학교 때랑 달라지는 게 실질적으로는 없어요. 네. 갑자기 사람이 바뀌지 않아요. 물론 키는 확 크죠. 네. 키는 확 크는데 내면은 그렇게 확 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관리가 되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제일 중요한 게 교사 1인당 정원수 네. 요거랑 소통식 수업이 되냐. 네. 고등학교 체제의 엄청난 문제는 일방적인 수업을 한다 이거죠. 네. 마치 일방적인 수업이 스타 강사식의 수업인 양 네. 간주되는 분위기가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옳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고등학교 수업도 주고받아야 된다. 네. 뭐 어떤 개념을 설명했으면은 그게 적용되는지 바로 물어보고 말로 서로 소통하기가 힘든 부분을 문제로 푸는 거다. 네. 그리고 그거에서도 약간 판단하기 힘든 거를 글로 써서 네. 글로 주고받으면서 다 잡아내는 거다. 네네. 그래서 다 써야 돼요, 실은. 문법 학습할 때 네. 문제도 풀어야 되고 서로 대화도 주고받아야 되고 네네. 글로써도 소통을 해야 된다. 네. 이래야지만이 완전한 학습이다.